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저 시황을 올려드리는 날이죠.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견고한 모습이었어요. 괜찮은 움직임이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있었죠. 미국이 조금 좀 경제 지표, 요거는 약간은 좀 불안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나온 게 PPI가 나왔고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두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1월 달에 PPI가 3.5 정도가 나왔죠. 자, 그리고 0.4, 전달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다, 요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작성해 놓은 거 요거는 이 저 경제 지표가 한번 딱 발표가 되고 나면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요. 잘못 발표가 된 부분들, 요런 부분들 수정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1월 달에 작년 12월 달 PPI가 요게 3.2 정도였을 거예요. 3.2 정도였는데 3.5로 수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PPI가 그 12월 달은 조금 그 전달보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요. 조금 뭐 그래도 조금 덜 올랐었는데 수정치가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 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0.2였었죠. 근데 월별도 0.5로 바뀐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요게 지금 이번 달에 나오는 건 3.2, 0. 전월비해 갖고는 0.4. 근원 물가는 저 이 그냥 헤드라인보다 더 높죠. 근원 물가는 뭐냐 하면 이 헤드라인 물가가 워낙 좀 그 변동성이 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에너지 값하고 그다음에 음식료 요런 것들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걸 빼고 따로 이렇게 지표화한 게 근원 물가입니다. 자, 근원 물가는 전년 동기 비해서 3.6%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월별도 0.3%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좀 미국의 물가가 조금 걱정입니다. 이 물가라는 게 그거 보고 무서운 거예요. 1970년대 미국이 그런 적이 있었죠. 정치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그 아서번즈라는 그 미국 연준 의장이 지금 연준 의장 중에 과거 역대 연준 의장 중에 가장 무능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서번즈가 정치권의 압력에 막 휘둘렸죠. 그래서 물가가 조금 좀 떨어지는 듯 하면 야, 금리 내려. 그럼 네 하고 금리 확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아이고 이거 아닌 게 비어 하면서 또 금리를 올리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상황이 재현되면 어떡하나라고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자, 그래서 이 물가는 좀 두고두고 좀 지켜 좀 관찰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PPI라는 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라는 거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우리 소비자 물가를 체감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먼저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기 때문에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요건 그렇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관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부분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관련해 갖고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거기다가 요거는 지난주 주중에 나온 거고 자, 지난 주말에는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요거 마이너스 0.9가 나왔어요. 자, 보면 이 소매 판매 역시 마찬가지 좀 증가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0.9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역성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지 이렇게 역성장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두들겨 맞았어야 정상인데 두들겨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저 마이너스 0.9가 나왔지만 이 부분이 이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일회성인 이유가 좀 있었죠. 자, 1월 달에
저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다른 부분은 또 계절적인 요인들은 1월 달에 너무 추웠어요. 굉장히 많이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밖을 잘 안 나와 밖에 잘 안 나오려고 하죠. 나와서 돌아다녀야 뭘 소비를 하든가 뭔가를 할 텐데 지금 추우니까 실내 콕 틀어앉아 있으면서 밖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영향들, 일회성인 특별한 두 가지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와도 이 시장에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게 얘기하죠. 4월 2일까지 저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4월 2일까지 다 관세율을 정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저 이 관세율을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4월 달까지 이거를 정해갖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별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해갖고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가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거 뭐 어떻게든 시간을 좀 이렇게 길게 끌어보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인용이든 가결이든 간에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이게 판결이 나와야 지금 이 미국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협상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방산 수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 대 국가로 사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 기업에 맡겨놓으면 IS나 뭐 이런 테러 단체들 우리나라 업체들이 북한에다가 막 무기 수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국가 대 국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좀 어떻게 결론이 나서 좀 잘 좀 또 호구처럼 보이면 안 되죠. 이 미국이 트럼프란 사람이 장사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상대방이 뭐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만큼 그렇게 확 질러놓고 그걸 좀 깎아주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그런 거를 갖고 오는 그런 협상 전략을 취할 때가 많은데요.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좀 노련한 그런 협상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로비도 좀 할 건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걸 못 하고 있죠. 그나마 뭐 그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이 저 국회의원 중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트럼프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트럼프는 이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일기 때도 트럼프가 노벨상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정상대로 제대로 심사한다라면 내가 받는 게 맞지. 내가 북한도 좀 조용히 시켰고, 쟤네들 더 이상 핵개발도 안 하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의 비율을 좀 잘 맞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 4월 2일까지 트럼프가 관세를 검토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이 비관세 장벽까지도 포함을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이런 얘기죠. 저 한 가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호 관세라는 거는 그런 거죠. 상대 국가가 우리 국가에 관세 물리는 것만큼 물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 뭐 똑같이 유럽이 자동차에 10% 물리니까 미국은 유럽 거 수입하던 거 2.5% 관세 물리고 있는데 이걸 10% 올리겠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비관세 장벽까지도 저 고려해서 이 세율을 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죠. 미국
자동차들이 좀 그걸 쉽게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핑계 삼아서 관세를 올릴 거야. 야, 환경 규제 낮춰.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남아공만 저 하고 있는 거 GMO 규제. 자, 이 GMO는 미국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GMO는 유전자 조작이에요. 자, 어떤 옥수수 유전자에다가 콩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 요런 거는 유전자 조작이죠. 근데 옥수수 유전자 자체를 그냥 유전자 염기 서열을 바꿔서 그 형질을 개량을 하면 이 GMO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남아공은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관세 장벽 뭐 이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는 거 30개월 미만의 어린 소들만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트럼프한테는 좋은 꼬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해요. 협상이 필요한데 빨리 우리나라가 컨트롤 타워가 생겨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트럼프한테 또 잘못 말려들면 완전히 호구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발 좀 저 빨리 안정돼서 이런 부분도 잘 이끌어져 갔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주식만 보는 사람들이 정치 쪽 안 쳐다보고 그냥 주식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난주에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면서 수급의 변화가 좀 수급의 변화 조짐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요 수급의 변화가 조금 요렇게 이어지게 되면 우리 시장 괜찮은 모습일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자, 지난주에 올려드렸으니까 이날이었네요. 자, 그때 종가가 2521, 자, 금요일 날 종가가 2590일. 자, 뭐 한 70포인트 정도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제가 TV 방송 출연할 때도 그렇고요. 수급을 자주 읽어드리고 그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죠. 증시 격언 중에. 자, 수급의 변화 조짐이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합산해 갖고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선물 시장 코스피 합산해서 보게 되면 진짜 간만에 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게 또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살짝 순매수였죠. 2월달 들어서. 자, 1월달은 뭐 현물, 선물까지 다 매도였는데 그 전보다 규모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죠. 이런 부분들 보면서 2월달에는 살짝 몇백억 정도 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자, 이 합산이 몇백억 정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보고 뭐 요 상태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현물은 외국인들 2월달 들어서도 8,115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선물을 1조 9,400억을 샀어요. 그래서 합산 1조 1,300억 정도를 합산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 시장 목요일 날 만기했었고, 지금은 뭐 금요일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 하루가 거래됐 갖고 요걸 갖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자, 하루 지난 게 콜옵션을 2억 매도를 쳤고 풋옵션을 25억을 매도를 쳤죠. 풋 매도 포지션이 많으면 시장에 도움되는 겁니다. 시장에 좋은 거예요. 물론 뭐 행사가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옆으로 기는 게 길 때를 대비해서 포지션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포지션 구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크게 본다라면 이 풋옵션 매도가 많아지면 외국인들은 주가는 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예측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 수급을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요런 포지션을 계속 쌓아간다라면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곳곳에 좀 좋은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감지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술이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뭐 지난주에 수급을 바탕으로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이번 주에는 보시게 되면 확연히 달라진 게 거래 대금이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종목을 보실 때는 거래량으로 보셔도 돼요. 뭐 어차피 그게 움직여서 그 주가가 움직여서 나오는 거니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지수 차트를 보실 때는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죠. 동전주 500원짜리 이런 게 몇 억 주씩 거래되면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지수 차트를 놓고 볼 때는 거래 대금을 놓고 보시는 게 좋은데, 거래 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확 좀 늘어나는 모습이죠. 자, 거래 대금 늘면서 외국인들 수급 상황 좋아지고, 자, 기술적으로는 여기 수요일 날이겠네요. 화요일 날은 살짝 돌파하다 실패를 했고, 수요일 날 122평선 저항선으로 생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돌파했다가 뭐 목요일 강하게 양선 뽑아내는 모습이었죠. 자, 여기서는 또 추가로 이번 주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뭐 큰 돌발 악재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차 올라와서 이 상단에 있는 242평선, 242평선이 있는 자리가 뭐 한 2630 정도가 되겠네요.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시황은 우리 증시가 달라진 거는 그런 겁니다. 작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강해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뭐 중국하고 일본 이쪽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강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워낙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제 채널에서도 그 표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 드렸었죠. 뭐 저 작년에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바보짓을 했습니다라고. 그거 다시 한번 더 지금 안 켜놨네요. 안 켜놔서 보여드리 새로 켜긴 조금 그러니까. 자, 요거는 지난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나스닥이 30%, 대만이 29%, 뭐 일본이 일본이 한 20% 정도, 중국도 12%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8%, 코스닥이 21%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못난이 짓을 한 건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게 지금 해소돼 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올해 좀 작년에 너무 못난이 짓을 했으니까 못난이 짓을 했던 걸 올해 좀 만회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었죠. 목요일 날 아카데미를 진행했는데요. 그 로봇 관련주들을 주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요거는 11만 원씩 수강료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드린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로봇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과거 사례를 들면서요. 로봇 주식들도 잘못하면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전에 그 생각해 보면 아세요. 뭐 거기에는 그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아카데미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닷컴 버블 있을 때 그때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희망을 줬다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일부 종목들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자, 로봇 섹터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메타에서 지금 또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 뭐 얘기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전에도 나왔지만요. 주말 휴일 사이에 그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구글에서도 마찬가지 로봇 스타트업에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을 투자한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에서 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 뭐 2천만 원짜리를 만들었는데, 요것도 얘기는 좀 길어지게 되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휴머노이드 쪽 이런 쪽도 개화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휴머노이드가 왜 곽광을 받냐 하면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인간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인간이 할 일을 가장 잘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쪽이 좀 지금 막 개화해서 되게 급하게 성장을 할 것 같은데 로봇 종류도 많아요. 뭐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뭐 휴머노이드, 겐트리 로봇, 뭐 그 세부적인 구조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더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있는 뭐 얘기를 해드리려면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저 이 유튜브 방송 영상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싫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따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로봇 관련 섹터들 공부를 한번 깊숙이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막 개화된 그런 시장에서 얼마든지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섹터별로는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봇 쪽 마찬가지 좀 조정이 있다라면 노려보시고 AI 쪽 그리고 무엇보다도 MWC라는 행사가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있죠. 그래서 이 MWC 행사되는 관련 종목들 이런 거 찾아보십시오. 자, 이거 그냥 말로만 듣고 넘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만 하시는 거고요. 또 좀 제대로 듣고 그쪽에 대해서 추가로 공부를 해보시고 그런 분들은 큰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뭐 그냥 듣고 잊어버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영상을 볼 필요 없죠.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었는데 너무 없어서 탈이었는데 찾아보려면 기껏 찾아볼 수 있는 게 제가 주식할 때 처음만 하더라도 경제신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TV에서 나오는 뉴스들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뭐 거기서 듣고 막 하고 그러다 보면 혼자 막 섞여 갖고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려면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돼요. 주식을 잘 보는 눈이 있든가 아니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있든가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똑같은 뭐 주식 영상을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제 영상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